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결산편, 이번에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띄워놓은 곳은 네이버에 있는 증권 관련된 코너인데요. 자, 저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유가증권을 구입을 했다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항목들은 자, 이렇게 매일 변동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구입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어디든 똑같이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 결산일의 마지막 종가를 가지고 따져서 그래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볼 텐데요. 자, 학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잔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잔액 시산표에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을, 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있으면 유가증권 성격에 따라서 계정 처리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산한 시점에서 마지막 종가를 가지고 평가하시면 되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분은 종가 금액이 있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이렇게 종가 금액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여기는 삼성전기에 해당되는 등록된 시장성 있는 주식을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300주를 10만 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자, 요 금액이 결산하는 시점에서 갔더니 조금 전에 봤듯이 주식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12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증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자, 계산을 해보면 300주가 구입을 할 때 10만 원씩 구입을 해서 3천만 원으로 장부상 가액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똑같은 300주가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11만 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11만 원이니까 3,300만 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00만 원만큼 증가가 됐죠. 자, 만약에 이 300주 구입한 금액이 1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9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9만 원에 해당되는 2,700만 원만큼만 장부상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부상에다가 금액을 반영해야 되니까 단기 매매증권, 자, 금액은 300만 원만큼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는 거죠. 300주 곱하기 만원씩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평가 이익. 근데 여기 시스템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계정 과목 이름을 고치셔도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되고 수정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산을 하는 날 마지막 종가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주식의 값이 올라갔으면 평가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요.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로 처리하시면서 장부가액을 실제 마지막 종가 금액에다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매일매일 실시간 평가를 하겠죠. 내 것이, 자, 내가 주당 10만 원씩 구입을 했는데 값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돈을 벌었구나 손해났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텐데요.
회사에서는 이걸 매일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보유하고 있으면 12월 30일 날 결산하는 시점에서 하루 마지막 종가의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평가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평가 이익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기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학계산의 시산표에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이 평가 후의 금액,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종가의 금액으로 평가가 되어서 잔액이 자산가액을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를 시행을 해봤는데요. 뭐 결손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가 금액을 확인한다라고 했었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기타 자산 부채에 대한 정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